2018 서울 퓨처 포럼 새로운 세상의 발견 AI 도시와 수소경제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 박소현입니다. 이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최하는 서울 퓨처 포럼은 글로벌 경제에 기술적 충격을 가져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현상과 또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게 된 이번 포럼인데요. 이 무한한 가치를 품고 있는 미래 AI 도시와 이 수소경제 사회의 비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제5회 서울 퓨처 포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머니투데이 방송 유승호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유승호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 유승호입니다. 먼저 2018 서울 퓨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서울 퓨처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격변의 시대를 맞아 산업 생태계, 변화하는 인류의 삶과 일자리, 기업의 뉴노멀까지 폭넓은 이슈와 탐구를 통해 열린 지식 공유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세상의 발견, AI 도시와 수소경제라는 주제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비전과 기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 도시 면적은 육지의 1%에 불과하지만 이곳에는 인류의 54%인 40억 인구가 살고 있고 전 세계 GDP의 8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앞으로 30여 년 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인 66억 명이 도시에 모여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집중화와 인구 과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좀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높은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미래형 도시 스마트 시티에는 인공지능과 ICT, IoT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이미 현실의 삶과 가상의 세계를 융합시키고 일상을 바꾸며 산업구조의 재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도시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약점을 줄이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설계, 이제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한국 사회와 지구촌이 직면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균형 잡힌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한 2018년 서울 퓨처 포럼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의 강연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호 대표님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2014년도에 저희 슈퍼 포럼은 서울 퓨처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를 찾아내는 것으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2018년인 오늘 서울 퓨처 포럼은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까요? 기대해 주시죠. 머니투데이 방송 정미경 보도본부장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국내 부동산 관련 보도에 가장 많이 언급된 신조어, 똑똑한 한 채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인기지역, 즉 오를 만한 곳에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은 지역과 지역 사이,
또 같은 도시 안에서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더 큰 불평등을 만들어내며 분리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온라인 부동산 회사 진로우의 자료를 보면 뉴욕 소호 지역의 300만 달러, 한화 약 33억 원 정도 주택 한 채 가격으로 애틀란타의 집 23채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과도한 부동산 가격의 격차는 비록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고 해도 사실상 경제적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작은 집 한 채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동경의 도시와 일터와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불 꺼진 도시, 그리고 경제 성장이 집중되는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승자 독식의 도시화와 무너지는 중산층의 문제. 위기가 도시에서 시작되었다면 결국 해결책도 도시에서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몇 해 전 한 회사가 출시한 시티즈 오브 투모로우라는 게임은 점수를 얻기 위해 악당을 죽이는 일반적인 게임이 아니라 도시를 경영하고 관리합니다.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권한을 가진 플레이어의 노력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더디면 도시는 암울한 디스토피아로 전락하고, 경제 성장이 지나치면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 시민들이 도시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이 두 가지의 위험을 해법을 찾아가며 도시를 관리해야 합니다. 2018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시의 모순, 불평등의 산실이 아니라 혁신의 엔진이 되는 미래 도시를 만드는 게임 속의 플레이어처럼 서울 퓨처 포럼은 완전히 다른 세상, 새롭고 더 나은 내일의 모습을 그려보려 합니다.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스위스의 작은 도시 추크, 인구 12만 도시에 3만 개의 기업,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It's about 60 years the Zug government has decided to become a top location for international business. And this we did by providing an attractive tax situation, but also many other conditions like great availability of talents, a great infrastructure. Now in the last 60 years, Zug has grown dramatically. We have today about 32,000 companies. 암호화폐, 크립토밸리 조성 정책을 펼친 추크시 곳곳에는 이렇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상점이 늘어서 있고 암호화폐로 세금도 낼 수 있습니다. Let's just try to buy Okay. coins. Cash to you. Let's see. Your wallet is printing, so I think this is the paper wallet. Yeah, it's for me. Yeah. Okay, and then so there, I received this. Okay. Yeah, confirm. Okay. So I scanned the public key and it says like I have no balance on it. So now I can insert cash banknotes. Okay. Yeah. Success? Yeah. A few years ago, that some young people came to the president of the town and asked and then introduced what crypto currencies are and what new thing this is. And our mayor of the town was really open for new stuff. So we just said like, yeah, we give it a try and see what happens, and if the people of the town also accept it and how it works. 오픈마인드,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국가 경쟁을 넘어선 도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스위스 추크처럼 사람과 돈이 모이는 미래 도시, 경제 발전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우리는 핀란드의 작은 항구 도시 칼라사타마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담는 큰 그릇으로 불리는 미래 도시 스마트 시티.
분당 신도시 면적의 10분의 1 규모인 칼라사타마가 2030년 스마트시티로 완성되면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공중을 나는 자율주행 택시와 다양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해 공용 건물 전력 수요를 대부분 충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헬싱키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만들고 있는 스마트시티가 과연 어떻게 완성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국내 최초로 한국을 찾은 핀란드의 스마트시티 칼라사타마 헬싱키 프로그램 감독 커코 바나넨을 무대 위로 모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s my 여러분 pleasure to 안녕하십니까? be here on stage. 오늘 My name 이렇게 is Kerkko 무대에 Vanhanen, 서서 저희 from Helsinki. 도시에 대한 발표를 Forum 하게 Virium 돼서 매우 Helsinki. 기쁘게 생각합니다. And, 저는 컬코 that is an 반하넨이고요. innovation company, 헬싱키의 스마트 which is 칼라사타마 helping the city of 감독입니다. Helsinki to build 저희는 헬싱키 시가 smart city, 이 the 스마트 better future 시티를 for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The headline of my presentation, 제 Power of 발표 Innovations and 주제는 Co-creation, that's what 혁신의 I'm talking 힘 about. 그리고 공동 And, 개발의 before 힘이라는 that, 것입니다. a few words 그 of, 전에 Forum Virium. 포럼 So 비리움에 it's 대해서 소개 a 말씀을 company 드리도록 owned by the 하겠습니다. city of Helsinki, 이 helping to make, go 회사는 through the 헬싱키 processes 시가 what is needed 보유를 하고 있는 to 회사입니다. test, 그리고 different 스마트 ideas 시티를 위해서 how the 필요한 future 여러 cities 가지 should 아이디어들을 look like. 테스트를 하는 곳입니다. And, we focus on different areas 저희는 such as 다양한 smart 분야에 mobility, 집중을 하고 robotics, 있습니다. 스마트 digitalization, 모빌리티, 로보틱스, artificial 디지털화, intelligence, 인공지능, sustainable energy solutions, 지속 and so on. 가능한 에너지 So 솔루션 top 등등에 experts 대해서 in the 연구를 company 하고 support the city of 관련된 Helsinki 분야의 to achieve 전문가들이 the goals 헬싱키 what have 시가 been 이러한 set. 목표를 달성할 One 수 of the 있도록 most 도움을 주고 important goals 있습니다. is to 가장 make 중요한 Helsinki the most 목표는 functional 헬싱키가 city in the world. 가장 기능적인, And 세계에서 an open 가장 city. 기능적인 That means 도시가 될 that 수 있도록 we 하는 are 것입니다. open 그리고 of what we are 개방적인 doing, 도시를 the 추구하고 data that 있습니다. the huge amount 저희가 of data that the city creates, the 이 functions in the city 도시에서 create all the time. 만드는 이런 모든 Most of that 데이터들을 would be open, and that 개방할 way 것이고, to enable new businesses 그래서 새로운 to be 비즈니스가 developed.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Helsinki is 헬싱키는 surrounded by the sea. 이렇게 And at the moment 도시로 there are 둘러싸여 four 있습니다. major, 현재 development districts. 네 가지, reason 네 for that 지역의 is that,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The harbor functions 이 that used to 항구의 be 기능은 in Kalasatama and Jätkäsaari have been moved to 갈라사타마에 the eastern 있었는데 part in the 이제 horizon. And that 동부로 way 이동을 we have 했습니다. now plenty of 그래서 used space very close to 새로운 the most 공간이 dense urban 굉장히 area. 많이 생겼고 여기에 And 이제 Kalasatama 도시를 has 조성할 수 been 있게 decided 되었습니다. to be a smart city 칼라사타마는 or an example of 스마트 a smart city in 시티의 Helsinki, a 사례로 living lab test bed.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nd, 테스트베드로서 We 활용이 되고 believe 있습니다. that a living lab means that 저희는 we do 이렇게 things 리빙 랩이라는 in 것은 close cooperation with the people living there 사람들과 or 여기에 살고 considering 있는 to live there. 사람들 혹은 여기에 살려고 하는 And with 사람들과의 that, 긴밀한 we may 협력을 have 필요로 all the 한다라고 balls 생각을 in the 합니다. air, and some of 그런데 them will fall down, but the best ones will remain in the air, 성공적인 and that's 그런 프로젝트들은 how 여기에 the 남아 development 있을 것이다라고 process 생각이 will go on. 되고 이렇게 해서 개발 프로세스가 계속 So, 이어질 것입니다. In co-creation, better results. 예, 그러면 As I 보다 더 said, 나은 결과를 위해서 Kalasatama used 공동 to be 개발하는 것에 a 대해서 harbor. 말씀을 This 드리도록 is how it looked 하겠습니다. like for more than 칼라사타마는 100 years 100년 until 이상 항구 2008. 도시였습니다. 2008년도까지 이러한 Then 모습을 it was 지니고 all the 있었습니다. harbor functions were 그리고 moved 이 to 항구의 new harbor. 기능이 새로운 In 2010 it 신항으로 looked like this. 2010년도에 이전을 3 했습니다. years on, 그때는 이러한 wintertime, 모습이었습니다. the first parts of the 3년이 city 지나고 were built. 나서 일부 And this 도시가 is how it 재건이 should look 되었습니다. like. 그리고 이러한 by 모습을 2030. 띠게 되었고요. 2030년이 되면은 이러한 모습을 The 지니게 vision 될 there is 것입니다. 1 more hour a day. 여기에서의 비전은 하루에 1시간을 더 What 한다라는 does it 것입니다. mean? 24시간, We believe 일주일 that doing 동안이라는 smart 것은 어떠한 things 의미일까요? gives us the opportunity 스마트한 to do 업무를 함으로써 traditional things. 전통적인 more 업무를 effective way. 보다 더 효율적으로 And,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or example, smart mobility 그리고 스마트 solutions 모빌리티 gives 솔루션 us 같은 more 것들은 time
to use for some other things.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저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건축은 200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칼라사타마 지역을 스마트 시티의 예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헬싱키시에서 대부분의 토지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용이합니다. 따라서 이 인프라와 관련된 요건들을 훨씬 더 쉽게 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예, 물론 이 지역 내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라사타마의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AI를 이용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할 것이고요. 스마트 리빙과 IoT, 오늘 이미 언급이 되었던 단어들이고 또 이제 오늘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여러 번 언급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개발이라는 것은 많은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스타트업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공공부문도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학계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또 다른 파트너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는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공공부문 그리고 사람들 간의 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이해 당사자들, 참여자들의 동의는 무엇일까요? 스타트업들은 이제 최초로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들과 연계를 필요로 할 텐데 좋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또 사용자들과 연계를 하고 또 도시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현재 3,500명의 주민들이 칼라사타마에 살고 있는데 이 칼라사타마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파일럿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칼라사타마의 주민들이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00곳 이상의 혁신과 관련된 방문단이 저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3분의 1은 이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곳 이상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조달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이 파일럿 프로젝트 각각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그리고 보건과 웰빙 센터가 있습니다. 10만 명의 주민들,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광범위한 칼라사타마 지역 인근의 주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뿐만이 아니라 동물원도 있습니다. 저희는 대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첩한 파일럿 프로그램인데요. 6개월짜리 프로젝트였는데 1.5개월 그러니까 1개월 반 동안 이제 파일럿팅 라운드에 대해서 오픈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낸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케일업을 할 것입니다. 5개에서 10개 정도의 소규모 파일럿을 하기 위해서는 21만 4천 유로 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이 포럼 비리엄 전문가들이 이제 포럼 비리엄에서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비용을 포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코크리에이션,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실천을 통한 학습. 조기에 실패를 하는 것은 항상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핀란드 도시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초 2년 동안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0개 정도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 경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식의 민첩한 파일러팅 프로그램이 생겨났을까요? 우선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발명들이 실질적인 실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례화해서 어떻게 보면 품질 보증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해서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또 미래에 어떤 사용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지 저희가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에자일 파일러팅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커톤도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행사도 저희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개발, 코크리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민들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시작하는, 풀뿌리부터 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실질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3D 모델을 통해서도 저희가 가상의 쌍둥이를 만들었습니다. 칼라사타마의 가상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3D 모델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를 3D로 가상으로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건물들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칼라사타마의 주요 도심부는 여기 지하철역과 몰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몰 안에 또 새로운 도심 랩, 어번 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동 창작할 수 있는 공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칼라사타마의 혁신 커뮤니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혁신에 대해서 관광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항상 개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을 연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실질적인 소위 유연한 공간의 하나의 시범 사례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성을 했는데요. 추후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 프로젝트의 몇 가지 사례와 어떤 투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싱키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사례가 플렉시 스페이스라는 유연한 공간 사용의 사례입니다. 사실 도시에 가시면 많은 공공장소 그리고 반공공장소들이 있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건물의 일부 부분들은 아침에서부터 4시나 6시까지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학교 건물 같은 경우 특이한 툴들이 있어서 이 건물에서 다른 구역들을 저희가 분리시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어떤 건축 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공간을
시간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공간 사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약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식별화를 하고 또 만약 내가 예약을 원한다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결제를 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락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시간에 오픈 API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유용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플렉시 스페이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칼라사타마 학교도 이런 어반 랩의 혜택들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라사타마의 어반 랩이 이런 유연한 공간 플렉시 스페이스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태계에서 이런 다양한 플렉시 스페이스를 모두 식별한 다음에 저희가 도시급으로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의 사례들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싱키시가 대부분의 이 지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건물에 대한 조건들을 저희가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거주민들은 개별적인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큰이 있어서요. 여기 쓰레기 수거장이 있는데 대면은 이렇게 쓰레기 수거함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보시면 진공 상태로 중앙 쓰레기 수거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큰 몰 시설 지하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민간 기업과 같이 저희가 협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몰을 건축한 건물이 있고 또 헬싱키 시에서도 이런 자동화된 쓰레기 수거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주민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쓰레기를 얼마나 자주 폐기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있어서 얼마나의 중량의 쓰레기를 사람들이 폐기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좀 더 잘 소비를 하고 폐기물을 덜 생산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스마트 에너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건물에 보시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에너지 소비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자원이라든지 사우나 히터까지 있습니다. 또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뭐 난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개별적인 아파트마다 개별적인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저희가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오픈 API를 통해서 공유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모두 개방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례를 통해서 개인들이 본인들이 내리는 결정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헬싱키는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석탄 중립적인 헬싱키 2035년까지 헬싱키는 이런 석탄 중립적인 도시로 거듭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in the flats. AI는 아파트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역 난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뜨거운 물을 건물로 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파트가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아니라 라디에이터에 있는 뜨거운 온수로 난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온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폰데크라는 회사가 이런 학습 AI 기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각기 다른 방의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난방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15%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과가 준비가 되면 저희가 엔드 이벤트라고 종료 이벤트를 개최하게 됩니다. 칼라사타마의 학교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스마트 에너지 파일럿 프로그램의 경과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이 그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면 개인의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이런 태양광 패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관점에서 주피터 리서치가 저희를 모빌리티 서비스에 있어서 리딩 시티라고 손꼽아 주셨습니다. 윰이라는 회사를 아신다면 왓스 글로벌이라고 하는데요. 헬싱키 핀란드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글로벌하게 많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관광의 유럽 도시로 저희가 올해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투자에 있어서 최고의 도시 지역이라고도 저희가 꼽혔습니다. 저도 헬싱키 출신이지만 사실 한국과 있어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피네어를 타고 헬싱키에서 서울까지 오시면요, 직항으로 8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요. 헬싱키는 항상 외국 투자를 반기고 있습니다. 또 많은 보도 자료에도 저희가 언급되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스마트 도시라는 단어는 사실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헬싱키의 이런 움직임들을 많은 언론에서 주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 어자일 파일럿에 대한 쿡북이라는 요리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칼라사타마.fi에 가시면요,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코크리에이션과 사람들을 어떻게 이런 기술적인 파일럿에 참여를 시켰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요리책은 아니고요. 어떤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의 포럼 베리움의 웹사이트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으신 것처럼 스마트 시티는 가상 세계의 도시를 먼저 만들어 현실에 구현하게 됩니다. 한 도시를 가상 세계에서 먼저 그리는 작업, 당연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이런 통합적인 정보 처리는 딥러닝이 가능한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현실 도시의 온갖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디지털화해서 공급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엄청난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 반영되고 변화하는 미래 도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2018 서울 퓨처 포럼이 주목한 두 가지 키워드, 딥러닝이 가능한 인공지능의 힘,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 수소에너지. 이제 수많은 첨단 기술이 담기는 미래 도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리고 이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이 얼만큼 실현 가능한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울에서 만나는 미래, 서울 퓨처 포럼의 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